두근두근 제 인생의 모티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재미없는 일을 보다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좀 두근두근 설레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근두근이라는 포인트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구 아세요? 정구 아시는 분? 아, 모르시죠? 아세요? 아, 제가 어릴 때 안 어울리지만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러면서 운동선수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너무 기침이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천식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 너는 이제 뛰면은 죽는다. 뭐 그러면서 아, 진짜로 심각하게 진짜 자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날 밤 자는데 진짜 100m 달리기 한 것 같은 그런 숨참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그 정구부 감독님한테 이제 아,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상하게 운동부는 그 잘 못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가가지고 장난하세요? 이러면서 아니 아들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 죽겠다는데 왜 못 그만두게 하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겨우 운동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구를 그만두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000년도에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너 왜 게임을 해? 공부나 하지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맨날 술 드시고 학교 선생님이 맨날 무시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승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선생님한테 뭔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방송에도 출연하고 상금도 이제 부모님한테 막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이 아이고 이 못난 자식아 이러다가 과일이 막 올라와요. 게임하고 있으면 윤나라 이것 좀 먹어 이러면서 과일이 막 올라오면서 아니 통장에 계속 꽂히니까 돈이 그러니까 윤자라 엄마 오늘은 한 5천만 원 입금할 거야? 그래 많이 나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도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 선생님이 제가 문화부 장관상을 탁 타가니까 윤자라 교장실로 잠깐 가자 이러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아이고 우리 반 학생이 문화부 장관상을 탔습니다 이러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무언가가 나가서 계속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했어요. 뭐 부모님이 뭐 해라 선생님이 뭐 해라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지. 고집이 세가지고 우승을 차지했네요. 항상 잘 나가다가 프로게이머로서 항상 잘할 수 없어요. 최고가 됐지만 PC방 예선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PC방 예선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완전히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그런 운동선수가 완전히 연습생이 된 거나 다름없는 다시 대학생 된 거 같은 그런 세계거든요. PC방 예선이.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우승했을 때는 한 번도 우승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잘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술술 잘 풀리면서 경기에 나가도 그냥 이기고 크게 돈 욕심도 없었고 그냥 우승하고 연봉 받고 그랬었는데 아버님이 사고로 딱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막 한참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숙소에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한 50통 와 있는 거야. 새벽 한 6시에. 이거는 분명히 이상한 전화다. 누나한테 온 거거든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윤열아 어떡해 이러면서 아빠 돌아가셔서 빨리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24살 정도 됐을 텐데 뭐지? 이게 위독하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굉장히 막 과속하면서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버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 이윤열 아들 자랑하고 이제 막 뜨고 있는데 딱 그런 일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연습실에 계속 보내주던 물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시계인데 팀원들까지 다 사서 보냈어요. 20개를 딱 보내면서 윤열아 이거 전략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근데 그 20개를 제가 뜯어보지도 않은 거야.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고 예선도 떨어지고 그러고 난 후에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빌드 하나하나 초를 재면서 이때 이거 짓고 저때 저거 짓고 그 다음에 경기하기 전에 필기까지 다 했었어요. 필기하면서 몇 번째 SCB로 뭐 하면서 각 5경기가 있으면 5번째 경기의 모든 상황에 맞춰서 그 전날 그 다음날 할 거를 다 새벽까지 적고 나서 자는 게 그 하루 연습의 마무리였거든요. 아무튼 이윤열이 변했죠. 옛날에는 그냥 나 천재인데 이러면서 그냥 경기하고 막 별로 생각 안 했었는데 정말 예선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남기신 그 초시계를 사용해가지고 결국에 다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골든 마우스라는 마우스인데 이게 제가 이 당시에 MBC 게임 스타리그 3회 우승하고 온게임 스타리그 2회 우승했는데 온게임 스타리그 3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특별 순금 마우스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기회를 딱 잡은 거죠. 기회를 잡아서 여기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결승전인데 진짜 너무 이것보다 긴장되는 순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결승전 전에도 노트에 필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한 개 더 추가됐어요. 우승 소감. 그러니까 뭐뭐뭐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우승을 바치겠다. 그 멘트를 제가 딱 적은 거예요. 와, 그거 적는데 왜 이렇게 떨리냐고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결승전 전에는 잠을 많이 자야지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이 멘트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자고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결승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승을 해가지고 되게 한번 울고 나가지고 이 골든마우스와 신한은의 시즌2 트로피인데요. 프로게이머의 인생이었는데 제가 걸었던 길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마치 비포장도로 같은 길이었는데 제가 걸었던 길은 아스팔트를 까는 역할이었죠. 지금 롤, 페이커, 전 세계 대회 이런 게 지금 스타크래프트가 프로게이머가 없었으면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나중에 생길 수 있는데 앞당긴 거죠. e스포츠가 제일 처음 스타로 대회한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고 아직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연습 시스템을 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번 파기 시작하면은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선수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롤, LOL도 리그 오브 레전드도 처음에는 외국 선수 자기들이 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SKT 뭐 KT 이런 데서 막 옛날에 그 스타 선수 시절 그 노하우로 선수들을 연습시키니까 한국 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저도 초창기에 했다는 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제가 다시 우승하기까지 어떤 동기를 제가 부여한 거죠. 아버님의 이름으로 우승, 그리고 어머님 보는 앞에서 우승이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연습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맨날 숙소에서 게임만 한다,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17년 동안 같은 게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방송, 1인 미디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소닉이라는 BJ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해설자로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이분이 신발팜이라는 신발을 파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멀티샵이죠. 여러 가지 제품을 파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대단한 거는 이 홍보비를 거의 쓰지 않고 자기가 방송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을 할 때는 홍보비가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치만 이분은 자기가 가진 팬덤을 이용해서 자기가 개인 방송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트너 BJ까지도 올라갔고, 이제 BJ 중에 최상위 레벨이 아프리카 TV 안에서요, 일반 BJ, 베스트 BJ, 그다음에 파트너 BJ가 있는데 파트너 BJ이면서 이제 스베누를 런칭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나가시는 사업가가 되셨는데 저도 이때 느꼈습니다. 소닉을 보고 소닉이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하면서 이분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생각하신 거 보고 일단 저도 같이 뛰어들었죠. 일단 처음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저기 되게 썰렁하잖아요. 이제
일반 BJ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게 초라하게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이 프로게이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를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처음부터 그래도 시청자가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BJ로 이렇게 활동했던 영상인데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죠. 아프리카 BJ의 장점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서 컴퓨터만 할 수는 있는데 자기의 하나의 방송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만 한정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를 활동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방송 매체가 있어요. 다음팟도 있고 트위치, 세계적인 트위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복면 스타왕이라는 것을 기획을 해서 그 복면 가왕을 약간 패러디했지만 거기서 이제 과거에 활동했던 레전드 선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막 생각해서 그냥 진짜 실행했어요. 사실은 이제 저게 1화 때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저기 가면 쓴 분이 이제 서지수 선수인데 여자 선수예요. 여자 선수인데 전날 되게 다 이겼거든요. 남자 선수인지 알고 사람들이 막 서지훈이다 서지훈이다 막 개 잘한다 보이시죠? 근데 가면을 벗겼더니 서지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아프리카 내에서 공식 방송처럼 이렇게 활동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도 베스트 BJ, 파트너 BJ, 프로게이머 BJ까지 달성하면서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상위 버전의 BJ로 이제 활동하게 되고 애청자도 처음보다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아프리카 TV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가 1인 미디어로서는 최고인 것 같고 여러분들 마이리틀 텔레비전 잘 아시죠? 네, 이거 자체가 얼마나 1인 미디어의 힘이 강력하면은 공중파에서까지 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TV 보시면 케이블 채널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고 싶은 게 다 다르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방송을 사람들이 즐겨보는 이유가 자기 입맛에 보는 방송을 딱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먹방이 보고 싶은데? 그럼 먹방 보면 되고 나는 게임 방송 보고 싶은데? 게임 안에서 뭐 물론 온게임넷이 있지만 나는 스타 하는 거 보고 싶어. 나는 롤 하는 거 보고 싶어. 나는 서든 하는 거 보고 싶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인 미디어 체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이런 오히려 진짜 아프리카 TV를 견제하고 있어요. 공중파에서.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서까지 이제 이런 아프리카를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통해서. MCN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MCN. 다중 채널 네트워크.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올해 초, 작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1인 창작자를 데리고 있는 다이아TV라는 곳도 런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TV가 뭐냐면은 CJ에서 운영하는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을 엔터테인먼트처럼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도 이런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점점 글로벌하게 커지는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게 컨텐츠를 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유튜브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가장 먼저 시작해가지고 지금 구독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110만 명 정도 되는데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정도 되면은 월 수입이 거의 3천만 원? 네,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연봉이 4억이 넘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 방송하고 굉장히 재밌지만 그 영상을 계속해서 컨텐츠 생산해내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로 가장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1인 미디어 시대죠. 미국에서 10대들이 좋아하는 유명인사 탑10이 대부분 유튜브 창작자예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배우보다 유명인보다 유튜브 스타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퓨디파이라는 게임 컨텐츠 1인 미디어 창작자인데요. 이분은 구독자가 무려 이때 조사 당시에 3,800만 명이에요. 이게 어느 숫자라면은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1위예요. 네. 실제로 1위가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페이지, 그 페이지고, 실제 그 유튜브 관리하는 페이지 빼고는 실질적인 1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로 다루는 컨텐츠는 공포게임 하면서 소리 지르기. 그래서 이분의 진짜 수입이 깜짝 놀랄 만한 건데 1년에 100억 정도 법니다. 진짜 그냥 집에서 컴퓨터만 하면서 100억 벌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MCN의 세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무언가가, 세상에는 특별한 직업들도 많고 다양한 직업이 있는 거죠.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오히려 출연료를 안 받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싶어하고 마리텔이 흥행하면서 아프리카에 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1인 미디어는 돈이 안 드는 사업이에요, 진짜. 아, 돈 드나? 캠? 네. 진짜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1인 미디어를 좋아하냐면은 프로게이머에서 최고가 돼봤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최고가 돼도 더 메이저 시장이 없는 거죠. 근데 1인 미디어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면 할수록 더 수익도 많아지고 인기도 더더욱 많아지니까 저는 이 길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게임 방송 시장이 굉장히 빠른 확장이 됐죠. 아마존이 1조 원의 트위치를 인수를 했어요. 트위치 TV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한 아프리카 TV 같은 거예요.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트위치 TV의 월 UV인데요. UV가 이제 유니크 뷰어라는 건데, 한 사람당 한 번 왔다 가는 그 횟수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1위예요. 근데 이제 2015년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700만 명이 한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트위치로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컴퓨터로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특히 게임 방송 쪽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지표고요. 미국의 10대들은 보통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한국의 10대들은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더라고요. 네,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고 있고, 연령대 매체 이 표도 좀 신기한 게, 10대들이 TV를, 유일하게 10대가 TV를 더 안 봐요. 보라색이 PC랑 노트북으로 보는 거고요, 매체를. 그 다음에 24%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TV를 보시기는 하지만 점점 저 10대들이 나중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TV보다 1인 미디어 시청자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쵸. 나이대도 보게 되면 점점 TV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30대부터요. 30대, 20대, 10대. 10대 이하는 어쩔 수 없죠. 애기니까 이제 틀어주는 거 봐야 되니까 TV 봐야 되고. 네, 점점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아프리카 TV가 손을 잡아서 새로운 또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죠. 제가 또 여기 소속돼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강연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두근두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만한 동기부여를 줘야지.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 50점 넣으면 빕스 쏠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재미로 얘기한 거지만, 그런 특별한 동기부여를 넣어주면 점점 더 여러분들 더 노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진력. 저는 뭐든지 바로바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한번 해볼까? 저는 부딪히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도전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진력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